여러분 기다리셨나요? 쉬운 말의 경영학 시리즈 기획관리부터 시작합니다. 앞에서 기획관리를 일과 성과를 담는 포도주 통의 위위 뚜껑이라고 정태적으로 비유하였는데, 통의 비율을 움직이는 물체인 탄환이라고 바꾸면 기획관리는 동태적인 이윤 극대화 추구, 움직임의 방향을 유선형 머리로 헤쳐가는 탄두에 비견되어야 할 겁니다. 인체에 비교하면 머리가 하는 일이므로 조직의 어느 단위에서든 리더는 우선 기획하는 일을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창조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상상력을 통하여 머릿속에 창조의 완성품을 그려보는 일인데, 이 작업을 하는 일은 물리적 장애를 제거하는 노력이 수반되기 이전이므로 대체로 즐거운 일. 이 단계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밑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다면 다음 단계인 물리적 창조의 과정이 쉽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대리석 조각상을 감상하던 누군가가 작가의 미적 영감과 신묘한 조각 솜씨에 감탄을 보냈을 때 그가 계면쩍게 중얼거렸다는 말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상은 이미 그 대리석 돌덩이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 언저리에 붙어있던 필요없는 대리석 촉각을 제거한 것일 뿐인걸요. 여주 신륵사 부근에 있는 모가 박물관을 가보면 나무 토막 속에 이미 있던 후철을 꺼내는 작업을 목각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낸 모가 박찬수 선생의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미켈란젤로와 말을 맞춘 것처럼 나야 부처님 이마에 붙은 먼지를 털어낸 것뿐이라고 비슷한 겸양의 말을 하였다니, 각기 경지에 이른 대가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상 속의 결과를 투시해보는 능력이 탁월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관리가 단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끝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플랜 투시, 계획하고 실행하고 일을 점검하는 일 전체를 통틀어 기획관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인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2호를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직후 미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1957년 10월 최초의 인공위성 경쟁에서 소련에 패배한 데 이어 군사력 경쟁의 우회적 각축장인 우주경쟁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또 하나의 결정타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권토중례를 위해 슈퍼 엑설런트한 계획을 세운다면 그 목표는 무엇이 될까요? 최초의 우주인을 지구 궤도로 내보내는 경쟁에서 패배한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치고, 이를 서력하자면 미국은 소련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류의 대위협을 이루어 그들을 압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입안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계획입니다. 달에 인류를 상륙시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계획은 성공적 수펙스 추구 기획관리의 원형, 프로토타입으로 필자가 자주 인용하는데, 그 이유를 적어보면 일반 당시의 과학기술 능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패기를 발휘하였다. 1962년 9월 라이스 대학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한 연설은 특기에 따라 비장하기까지 우리는 앞으로 10년 안에 달에 가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이 주는 주도성과 결의에 새삼 주목하겠다. 인명의 희생과 투하 비용 등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창의적 방법을 추구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명 희생의 위험 최소화, 투하 비용의 최소화, 신규 기술 개발 요구의 최소화, 우주인의 비행기술 숙련에 대한 의존도 최소화. 가이드라인의 항목들이 서로 충돌하는 이율배반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모순되는 여러 명제의 동시적 추구가 결국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더 높은 차원의 솔루션을 추구하도록 고무하는 일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단계별 목표의 이행이 즉각 피드백되어 다음 단계의 목표를 수정, 보완하는 플랜 2C 시스템이 엄밀하게 적용되어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다. 따지고 보면 기획관리란 끊임없는 리사이클링 과정이다. 또한 단계별 목표 수행 과정에서 얻어진 기술적 혁신을 자체 자산으로 유보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업화 가능하도록 공개하여 기간 중 높은 긍정적 경제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프로젝트 공정을 많은 서브 공정으로 분할하여 나사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의 두뇌 자원을 최대한 모두 활용하였다. 피크 시에는 2만여 기업체, 대학 총 40만 명의 인원을 가동시키는 프로젝트 운영기법의 혁신을 실현하여 최종현 회장이 조직관리에서 늘 주창하던 디센트럴리제이션과 센트럴리제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유기적 조직 운영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배경으로 갖고 최종현 사장학의 기획관리를 다음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정의,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윤극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구성하는 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하여 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영계획은 사업구조 계획과 경영기법 계획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영역은 크게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구분한다. 계획의 기간은 편의상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누며 이들 각각의 기간에 적합한 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 경영계획은 기업의 사업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중기 경영계획은 장기 경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이다. 단기 경영계획은 장기 경영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운영계획이다. 이윤극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계획을 평가하고 평가된 계획에 따라 경영활동이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계획을 평가한다는 것은 각 단위 조직의 계획이 슈퍼 엑설런트 수준을 추구하여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전사 차원에서 분석하여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부족한 부분이 수정, 보완되도록 하는 것이다. 평가된 계획에 따라 경영활동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각 단위 조직의 경영활동을 계획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경영 개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최종현 사장학에 나오는 기획관리에 대한 정의인데 그렇다면 기획관리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이 질문을 굳이 제기하는 이유는 많은 최고 경영자, 중견 경영자들이 기획관리란 기업 내부에 조직화되어 있는 기획부서의 고유 업무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기획관리란 분명히 이윤극대화에 책임을 지는 라인 부서 부문장의 업무이며 스텝인 기획부서 부문장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글로벌 기업의 기획 담당 조직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 업무가 스텝 업무인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획부서의 명칭을 사내 기획 컨설턴트라고 명명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영의 책임을 맡은 상위직 구성원들이 꼭 유념하여야 할 개념입니다. 기획 스텝이란 비유하여 말한다면 라인 부서장의 두뇌 역할 중 상당 부분을 총부 맡아 서비스하는 AI 전산 시스템 같은 보조 기능이라 하여야 할 것인데 두뇌 기능이라는 핵심 역할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다 보니 마치 이 전산 시스템이 몸의 주인인 것으로 자타가 모두 착각하여 실제 주인을 경유하지 않고 손발에 직접 행동 명령을 내리는 것을 당연시하게 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흡사하다 할 것입니다. 장기 계획은
재무 계획을 최소화한 워드 플랜으로 작성, 최고 경영자들 간의 그룹의 미션, 비전을 공유하며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을 담아 한 방향 정렬하여 남기는 계획입니다. 중기 계획은 미션과 연계한 목표, 예수화된 목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 이를 위한 사업 단위별, 상품 단위별 투자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 계획,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흐름과 투자의 성과로서 예상되는 자금의 흐름을 재무적으로 파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예측 기간 동안 자금 창출이 극대화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계획의 중심 과제입니다. 단기 계획은 당해년도의 이익 계획, 신규 투자 계획, 기승인 투자 프로젝트의 당해년 집행 계획, 자금 계획 등 통상 연간 예산이라고 칭하는 계획입니다. 최종연 사장학에서도 장중단기 계획을 위와 같은 개념으로 구분하여 단기 계획은 실무 경영진이, 중장기 계획은 최고 경영자들이 심혈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장기 경영 계획은 숫자를 중시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 계획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글로벌 기업의 제도와 개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연 사장학의 기획관리가 일반 경영교과서와 다른 점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이윤극대화의 지속적 성취라는 기업 경영의 목표를 강조하는 점과 사업계획 하드웨어과 경영기법 소프트웨어 계획을 병행하도록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한 점일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계획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분명치 않은 것 같은데 최종연 회장의 생각을 들어보면 그가 요구하던 점들은 매우 명확합니다. 즉, 인적자원인 구성원의 기업관 수준, 동적요소 수준을 발전, 향상시키는 계획을 사업구조 계획과 함께 꼭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계획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여 살아 꿈틀거리는 계획이 되려면 그 실현 과정에서 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두뇌 활용이 촉구되어 창의력이 끊임없이 발현되어야 하는데 두뇌 활용의 원동력이 되는 동적요소 수준 향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계획을 하드웨어만에 집중하게 되면 그 계획은 생동력을 잃은 계획이 되며 결국 이윤극대화와 연결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폴로 계획에 투입된 많은 인력들이 두뇌 활용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감성적 교류가 불가능한 전자두뇌형의 로봇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볼 일입니다. 다음 제13강에서는 재무관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